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흉신과 길신 사이,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예고를 했어요. 흉신하고 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흉신, 길신, 크로스, 가운데로 이렇게 이러면 흉신과 길신 사이가 되겠죠. 자, 흉신이 뭐고 길신이 뭐냐, 이거부터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주에 흉신이 있으면 흉하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보통 왜 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내 사주에 흉신이 있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려웠다라는 생각,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흉신이 있으면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 사주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두 가지로 갈리죠. 공부를 접던가 상처받아서, 아니면은 좀 더 파고들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흉하다가 맞는 말이냐? 길신은 도대체 뭐냐? 길신이 있다면은 다 길하고 좋은 일만 생기냐 이거죠. 근데 길신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흉신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생을 한다거나 어려워한다거나 풍파가 크다거나 이런 빈도는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길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 길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성이라는, 길신과 흉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고소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 평범한 얘기니까 그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길신의 정점에 있는 것, 정제, 정관입니다. 정제와 정관,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플하게 얘기하자고요. 돈이죠. 소유한 거죠. 정관은 뭐예요? 이거는 직위,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외 지물이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신뇌지물,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거란 뜻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한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내가 이 제 관에 대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정해졌다. 태어난 순간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났는데, 지구에서 태어나면서 러시안 룰렛은 아닌가, 하여튼 룰렛을 돌려가지고 지금 남한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찔한 거예요. 이거 룰렛 잘못 돌려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 이런 게 어딨어요. 거기에는 힘들잖아. 없다니까요. 소유하기 어렵다니까요. 또는 룰렛 잘못 돌려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거기 진흙 쿠키 구워 먹고 막 그래요, 아직도. 그럼 이제 그 진흙으로 먹는 쿠키가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과자인 줄 알 거 아니야. 그 친구들 이제 우리나라에 데려가서 새우깡 하나 주면은 신세계를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외부 환경에서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재관에 대한 복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사주 공부하면은 이것 때문에 조금 딜레마에 빠져요. 뭐야,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그럼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하자 이거죠. 내 환경, 내 주변 조건 안에서. 그래서 이 둘을 복으로 봅니다. 이거는 일간이 극하는 거고 일간을 극하는 거예요. 생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신의 지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모든 십성은 저 두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 그래서 이거는 복인데, 이 복을 극하는 것을 겁재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관에 대한 복을 깨는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길로 보고 얘는 흉하다 이거예요. 왜 흉하냐? 권력이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하더라, 상관이 있으면은. 돈,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만들더라, 이 겁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이게 복일까요? 정제, 없을 때 하는 생각은 있으면 좋겠다고요. 걱정하죠, 돈이 없을까봐. 반대로 있게 되면은 이거를 지키는 거, 잃을까봐 급급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우리는 이게 있든 없든 다 걱정을 하거든요.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고 주목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없을 때는 추구하죠. 근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락하잖아요. 검찰 조사받고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내려갈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에 재관이 있거나 재관을 추구하는 구조들은 이미 그 자체로 길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그런 걸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 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길하다, 흉하다로 끝날 일인가? 흉신이라는 이름이 잘못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들은 그렇게 붙였다 치고요. 편, 관, 그리고 도식하는 편인, 이 두 가지도 흉신으로 봐요. 여기는 이제 양인이라는 말도 붙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표현하는 게 좀 더 거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효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들은 왜 또 흉신이 됐냐? 일간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흉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제와 정관, 그리고 이제 식신, 정인, 뭐 이런 것들, 비견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길신들은 일간이 갈고리 채워서 쓸 수 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주어진 것 다 뭐예요? 이런 정제와 정관으로 연결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외한 뭐 겁제, 상관, 뭐 편인, 편관 이런 것들은요, 일간한테 주어진 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공통적인 특징은 쉽게 내가 갈고리 채우기 어려운 야생마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일간은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겁제는 컨트롤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은 십성을 조금만 논리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자, 겁제, 상관, 특히 이 상관, 이거 제가 종종 한 얘기예요. 나한테만 상관이지 겁제한테는 식신이다. 맞잖아요. 편관, 나한테는 편관이지만 겁제한테는 정관이에요. 맞지 않아요? 편인, 나한테나 편인이지 겁제한테는 이게 정인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다 뭐예요? 겁제라는 타인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흉신이 많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래서 흉신이라는 얘기가 붙었구나. 또는, 흉신이 많으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자면요. 타인을 진심으로 하려면 반드시 흉신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결론도 나겠네요. 겁제가 되겠죠. 사주에 겁제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겁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타인 입장에서 귀신으로 움직이는 흉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 어려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대가 없이 뭔가 이렇게 내 것을 희생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흉신이라고 하지만은 흉신을 어떻게든 일간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관법들이 존재하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식신제살이니 상관폐인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뭐 상관생제니 뭐 이런요. 양인 합살이니 뭐 이런 얘기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게 다 뭐냐면 모두 흉신을 일간이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흉신이 있는 명은 일간의 희생 없이 공짜로 쓰기 어렵다. 이것들을 쓰기 어렵다. 희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고난, 고통, 고생, 어려움 뭐 이런 거 싹 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흉신이 있는 명들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까지 오니까. 반대로 귀신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기적이다. 갑질한다. 갑질은 안 할 확률이 크다. 안 할 확률이 더 큰데 여기에서 갑질하는 건 정말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건데, 어쨌든 길신만 있다면은 대체로 안 해요. 길신만 있다면 그게 핵심이에요. 만 있으면 안 해요. 흉신 길신이 짬뽕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일단은 길신끼리 있으면은 잘 어울리죠. 자기한테 주어진 복을 잘 누리는 스타일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도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행복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잘
잘 주어져 있는 게 길신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길신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겁재 중심으로 가지 않고 일간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뭐 사주 나머지 7글자가 다 일간 중심으로 움직일 테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옆에 막 힘들게 사는 바로 옆 동네만 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자기 세상에서 갖추어서 사는 좋은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신 잘 어울린다가 되죠. 나한테 주어진 고난이나 힘듦을 당연히 생각하고 극복한다. 고생은 사서 한다고 이야기한다. 젊었을 때란 말이 붙어야 돼요. 늙었을 때 고생을 사서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멘탈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력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능히 헤쳐나간다. 이거는 흉신 스타일이에요. 귀신한테는 애초에 어려운 일이 주어져봤자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졌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등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귀신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만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흉신끼리 어울리면은 어쨌든 그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걸 그래도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흉신이 먼저 주어지고 귀신으로 잘 다듬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잘 다듬은 경우는 이건 결국 흉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다가 되고 귀신은 세상에 적응하기 쉽다. 이건 이제 당연하다고 이거는 그게 왜 당연하냐가 되죠. 자, 귀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관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재관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근데 이제 귀신이면 그 당연한 것을 자기가 그냥 당연하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나가지 않는데 흉신은 이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상관들 봐봐요. 그 성장할 때 선생님이 뭐 시키면 부당하다 그러고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냐 이러고요. 귀신들은 대체로 부당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당연하게 합니다. 네, 그런 구조에 이렇게 적응을 빨리 하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한테 주어졌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간다던가 그걸 극복하고 그걸 자기 무기로 쓴다던가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요. 자, 이거는 잘 다듬은 경우예요. 잘 다듬은 경우. 자, 근데 흉신 곱하기 길신이 잘 다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는 길신이 흉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 번씩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타인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대체로 사기꾼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흉길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다 연결이 되려면은 곱하기가 돼야 돼요. 흉길이.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이런 구조가 나르시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르시스트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주변에 피해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착한 척하고 자기 길신이 있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려고 하죠. 근데 흉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난 내 입장에서는 너를 생각한 거죠. 이게 약간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얘기할 때 필요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척을 해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거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짬뽕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어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상황은 내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예요. 이런 상황이 많은 게 흉귀신이 어설프게 짬뽕돼서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상관 폐인이 편인으로 된 경우가 있고 정인으로 된 경우가 있겠죠. 논리는 정인으로 했을 때 더 논리적이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어떻다고요?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얘기가 나간다고. 정인은 일간이 완전히 자기 권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폐인하려면은 정인의 힘이 상관을 제압할 정도로 충분히 강해야 돼요. 만약 상관이 훨씬 강한 상태에서 정인으로 어설프게 극하면 이런 사기적 형태가 됩니다. 사기의 형태.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한다가 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기 쳐놓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흉신을 완전하게 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흉신 곱하기 귀신이 있고 귀신 곱하기 흉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연월일시에서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지가 상관이면은 흉신이 먼저 주어진 거고, 월간이나 뭐 다른 곳에 뭐 정인이 있으면은 나 늦게 주어진 거죠. 월지가 우선하게 되니까 사주 볼 때는. 귀신하고 흉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주어진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거는 사실 흉신이 일간이 제어가 불가능한데 귀신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오죠. 반탄공 맞아가지고. 반탄공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가 자처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맞게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갖고 논리적으로 나는 제대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흉신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요. 대표적인 게 정제 플러스 편관이잖아요. 정제하고 편관이 왜 붙어 있냐고. 이것도 재생관이죠? 근데 정제가 먼저 주어짐이죠? 그냥 모으고 만족하면 되는데, 편관으로 뭘 했어요? 이거 모험이잖아요, 모험. 투자해서 다 날림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른데, 어쨌든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귀신끼리 있고 흉신끼리 있으면 사실 큰 문제 없이 간다. 그냥 자기 만족을 하고. 근데 요게 어긋났을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하고 놀 때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된다거나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사주에서 이런 경우가 뭐가 있는지 다 하나씩 찾아내시면 돼요. 흉신이 겁재고 뭐 귀신이 식신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설프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이거 완전히 겁재한테 뭐 다 퍼주게 생겼는데 지금 식신 내가 하는 건데 겁재가 껴있잖아요. 근데 그럼 식신이니까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겁재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근데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어때요? 식신에 완전히 겁재를 확 끌어들여서 공짜로 겁재를 부려먹을 수도 있다. 이 겁재가 식신 겁재가 잘 돼 있으면은 공짜로 부려먹는 거예요. 나 너한테 월급 많이 못 줘. 너 나한테 오면 열정페이야. 그래도 할래? 이런데 그냥 와서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을 거라고요. 유명한 요리사야. 이연복 셰프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난 너무 중식이 하고 싶은 거니 공짜로 일할 테니 써주십시오.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공짜로 안 시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흉신하고 귀신이 어울릴 거면 올려서 서로 생설 제극할 것이면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가 되겠죠.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한쪽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하는 순간 어설퍼져요. 어설퍼져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준비된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세상에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사건 사고만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해라? 귀신이 좀 더 강한 편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적어도 이익을 보고 내 인생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올렸는데 얘가 조금 강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귀신이 어설프다 생각되면 제발 주변 이야기 좀 들어라. 제발 타인의 조언이나 충고 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듣습니다. 안 맞으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흉신이다, 귀신이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오행하고 어떤 일간이냐, 어떤 오행이냐, 어떻게 어우러지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수천, 수십만 가지로 막 벌어지지 않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논리만 오늘 인지하셨어도 사주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진짜 정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만으로도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은 하나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본인이 아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사주를 대입해서 다 한 번씩 살펴봐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식견이 넓어지지 않을까. 흉신만 있다, 길신만 있다. 괜찮은 사주다. 아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특히 흉신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재관이라고 하는 그런 복들을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오행하고도 맞춰봐야 되고, 격국 이론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고,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단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사주가 어려운 이유는 복식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단식만 볼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 변수를 고려해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정제가 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야 되는데 자꾸 살로 나가요. 살로 나가. 포기했어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는 뭔가 재산을 모으거나 축적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간이 다 길신이고 지지가 다 흉신이면은 겉과 속이 다르겠죠? 흉길신이 애매하게 어우러지면은 제가 사기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흉신은 실제로 컨트롤 하려면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글자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원래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 그에 걸맞는 온도를 가해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흉신이 일간이 흉신을 컨트롤할 정도로 변화하려면은 굉장한 고통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싹 다 바뀌죠, 사람 인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한번 죽었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명리를 업으로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신은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복이 있고요. 흉신들은 있는 거를 1000도씨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십성이나 오행 흐름 보는 게 조금 트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흉신이 너무 와서 고통스럽다. 아, 내가 아직 쇠를 녹일 정도의 고통이 아니구나. 좀 더 고통을 받아들여서 단단하게 해야겠다. 녹여서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웃으면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라고 할 날이 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제가 그 체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서 평소보다 좀 텐션이 약했을 거예요. 텐션이 약했을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관리해서 평소에 정동찬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배우자 관련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